자, 지금부터 우리 사무소 이전 보도록 하죠. 역시 법조문 똑같이 나오니까 법조문 자주 봐줘야 돼요. 자, 88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88페이지 사무소 이전인데 이 사무소 이전은 이 개공이 하는 것으로서 사후 이전입니다. 여러분 휴폐업 신고 조금 뒤에 하겠지만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사전이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입니다. 그리고 신고 제로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하나의 도식화 시켜보도록 하죠. 예전에 있던 것을 종전이라고 이렇게 발언하게 되면 여기 신규라고 시험을 칠 때 나올 것이고요. 법조문대로 한다면 이것을 이전 전이라고 하게 되고 이전 후라고 합니다. 이때 종전 지역이 이제 서구가 있습니다. 서구. 이게 시군구 단위로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군구 단위로 보시면 안 돼요. 같은 구역이다. 그러면 이거 관내 이전하고요. 만약에 서구에서 북구로 갔다. 이렇게 시군구가 바뀌게 되면 관할 외 이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단 예전에서 이사를 와야 됩니다. 이전을 와야 돼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어리 이전 후에 신고를 해요. 여기서 이제 여와서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고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고에 첨부 서류가 있어요. 첨부 서류는 여러분이 이사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우리 거래계약서 가져가듯이 이사는 주민등록증이 등록증이고요. 그리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 등록증이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거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이죠. 원본. 항상 사무소 나면 원본입니다. 요거 등록증 원본이에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첨부란 글자가 나오면 요거 직접 반문일까요? 전자문서로 가능할까? 첨부 나오면 직접 반문만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수업 들어가죠. 이렇게 서구에서 서구로 가게 되면 관할구역 내로 가게 되면요. 바뀔 것은 주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에 여러분 행정민원에게 묻습니다. 새 등록증 줄까요? 신규 등록증 줄까요? 기존 거 줄까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소지만 바뀌었지 나머지 똑같기 때문에 새 등록증을 주면 발급비를 받는다 이거예요. 하지만 기존 걸 쓰게 되면 이주선께서 빨간색 두 줄 하고 주소만 바꿔줍니다. 선택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이에요. 자, 그런데 서구청의 등록증을 들고 북구청으로 가게 되면 북구청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거 서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가게 되면 이 북구청이 기존에 등록증이 있는 등록관청인 서구청에다가 이 사람에 관련된 자료를 송부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송부의 개념은요. 권한을 넘겨달라 의미도 띠고 있습니다. 관할 외로 갈 때만 송부적 개념이 와요. 그럼 알았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줍니다. 빨리 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송부를 해요. 송부를 합니다. 빨리 주는 거예요. 자,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에 관련된 서류를 줄 때 몇 가지 내용을 줍니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등록대장을 줍니다. 등록대장은 힘의 권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구청에서 북구청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 서구청의 등록증은 죽어버려요. 북구청에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북구청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신규 방식으로. 신규 방식하는 것은 등록 절차를 거친다 이것입니다. 등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따라서 북구청의 용도로 만들어서 재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악의적 목적으로 도망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서구청에서 사고 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고 이쪽이 적발되면 이쪽이 처벌한다. 그럼 저기서 적발되더라도 어디서 처벌할까? 여기서 해요. 항상 사무소 이전은요. 사후적 처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파란색으로 제가 하나 잡았어요. 신고할 때 여기 지금 신고 서류거든요. 신고할 때 첨부 서류입니다. 신고할 때 첨부 서류거든요. 이렇게 신고할 때는 신고할 땐 등록증이에요. 신고할 때 등록증이지만 송부할 땐 등록대장이에요. 그래서 이 신고증, 신고할 때 등록증과 송부할 때 등록대장 다르다 하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서류로서 저기서 사고 치더라도 이곳에 적발되면 적발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고적인 곳에서 처벌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사무소 이전은 이 주체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어디냐면 분사무소죠. 분사무소 제외 얘기입니다. 분사무소 제외. 그럼 분사무소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우리 별도 마크로 한번 해보죠. 분사무소는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분사무소 일단 예를 들면 돼요. 주된 사무소가 서울 서초구 그대로 할까요? 하고요. 분사무소가 대전 유성구라고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대전 서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서 할까? 앞서 얘기했지만 분사무소 나만 중개 보수 빼고는 다 주된 사무소 등록 안 찍겠죠. 이곳에다가 이전 신고를 합니다. 일단 서초구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요. 자, 여기 1번입니다. 자, 근데 한번 봐요. 대전 유성구는 사무소 이전 전이죠. 이건 이전 후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전 전과 이전 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 이전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 이전 전인 유성구청장은 이 분사무소가 나가는 거 알까요? 모르죠. 그렇다고 서구청은 분사무소 들어온 거 알까요? 모르죠. 결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통보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신고 서초구에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전 전 및 이전 후에다가 동시에 어떻게 통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애가 여기서 나가요. 우리 애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통보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충합시다.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인도 결과 부칙제 6조 2항인데 이 사람도 사무소 이전 전국으로 할 수 있어요. 전국으로 사무소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뒤에 배우겠지만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 시도만 가능하거든요. 만약 경기도에 있다 해버리면 서울의 물건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서울이라면 경기도 못하고 경기도면 서울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관할구역 외로 가게 되면 일할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인천 부평구에 있습니다. 부평구에 있다가 인천 부평구로 갔어요. 자, 관내 이전이죠. 여전히 시도니까 인천입니다. 근데 인천 부평구에서 인천 서구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인천이죠. 관외인데도.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이전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에 대전 속으로 가면 대전이 돼버려요. 이런 것처럼 중개인은 사무소 있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끝까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일단 88은 조문 보고 나서 해설 들어갑시다. 20조 1항을 보시면 개공은 중개사무소 이전 한때, 즉 사후적이죠. 사후적. 이전 한 날로부터 한 해 동그라미 하고요. 10일 동그라미 하고요. 국토교통부령 동그라미 하시고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 신고하라. 다만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후 전부 다 사후적입니다. 이전 후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해라. 2항 이러한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할 외를 얘기해요.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료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해 줄 것을 요청. 요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종주 등록관청 지체 없이 관련 서류 이전 후 등록관청 송부, 지체 없이 송부 요거 얘기죠. 그리고 3화 이러한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해야 한다. 즉 요걸 얘기하죠. 자, 이제 88의 큰 1번 사무소 이전의 자유. 누구든지 전국 어디라도 가능하다. 그 양걸로 1번 첫 번째 줄만 기억하시면 되고 89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 요게 관내죠. 큰 양걸로 2번 밑에 요게 관외죠. 반걸로 1번의 이전 신고를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1번은 등록증, 2번은 사무소 확보서류죠. 그리고 반걸로 2번 봐요. 등록증 재교부 요겁니다. 노란색 위에 거.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지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변경사항 기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재교부할 수 있다. 자, 이제 밑에 관할 외 요겁니다. 이전 신고 똑같이 동그라미 1번, 2번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90페이지 위에 큰 반갈로 2번 보시면 끝에 설치 신고 필지 재교부 하의한다. 그러면서 반갈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리고 밑에 4번에 표로 제가 요거 그림 그려놨고요. 그리고 90페이지 양갈로 3번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라고 있죠. 오른쪽 가보세요. 91페이지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둘 다 요 밑이란 글자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 보냐면 반갈로 2번 봐주세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발행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할 경우 분사무소 신고 필증 재교부 하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반갈로 3번 보세요. 이제 확인하세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발행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변경된 사항 기재하여 재교부 한 후 지체 없이 확인하세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한다 하면 안 돼요. 둘 다 한다. 분사무소 소재 관할 시군구에 통보한다. 정리가 되었지 싶어요. 자, 그러면 92페이지 펴놓고 잠시 기다리세요. 시중에 많은 강사님들이 실수하는데요.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행정수수료 여러분 돈 나가는 거 있죠. 조례에서 하는 거
행정수수료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격증 2개, 등록증 2개, 신고증 2개. 자, 자격증 2개는 여러분 응시할 때, 시험 응시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할 때, 자, 등록증 들어갑니다. 개설 등록, 등록증 재교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설치 신고, 신고증 재교부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소 이전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법조문에는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없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서식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저 92페이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보면 밑에 신청인 제출서를 오른쪽에 보면 수수료 나오죠. 수수료가 있다고요. 즉 이것이 재교부가 이루어지면 이때 비용, 즉 행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리고 이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은 건축물 대장 이건 안 가져가야 된다. 이 생략할 수 있는 서류는 법인의 등기 사항하고 건축물 대장 2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나머지 내용 한번 훑어보시면 납득이 되고요. 자, 이제 93페이지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요. 요건 조금 뒤에 볼 것입니다. 94페이지 업무 영역 나오죠. 겸업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것만 좀 지울게요. 93 똑같네요. 자, 겸업입니다. 이 겸업은요,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자, 현행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요, 중개법인밖에 없어요. 중개법인만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에 정해진 만큼 한다. 정해진 만큼 하죠. 이것은 어떻게 6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 만약 이걸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칭찬할까요? 아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이 84,000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약 10%, 저 할 때는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요즘 7, 8, 9, 10 단원까지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못 알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 중개법인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인 개공은 그 지역에서 일하더라도 제한적이잖아요. 법인은 전국 어디라도 분사무소 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많이 해요. 자, 일단 넘어가면 이 상치입니다. 자, 일단 중개법인이 하는 거 기본적인 거 볼까요? 기본적인 것은 이 사람은 말 그대로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중개란 2글자 있으면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이 법이죠. 이 법이 적용되면 예를 들까요? 보수 무제한 받겠습니까? 정해진 금액 받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죠. 보수 제한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겸업, 요거는 반드시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선택이죠. 선택이라고 제가 들을게요. 이 선택 우리 겸업은 겸업이잖아요.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법 외에 타법이 적용됩니다. 타법.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6개니까 개별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것은 우리 이 법이 아니니까 보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겸업 6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볼까요? 일단 책은 여러분이 94페이지 양걸로 이번에 제목들 있죠. 그 제목들을 제가 적으면서 내용은 제목에다 보충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관리 대행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컨설팅업이라고 있어요. 내용은 제가 책으로 제출할게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프랜차이즈업인데 여기서부터 시험이 나와요. 이 프랜차이즈업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나오는데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개공이다. 개공. 그래서 대상자가 나옵니다. 개공 대상 뭐 적을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분양 대행업이에요. 이거는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대행입니다. 관리 대행, 분양 대행, 대행인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택과 상가만 분양대예요. 주택 상가입니다. 즉 흔히 말해요. 토지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토지는 없습니다. 토지 없어요. 그리고 이때 분양할 때 여러분 평수나 면적 제한 같은 거 없어요. 조금 더 보충하면 이 평수 제한 없고요. 면적 제한 없고요. 뭐 같은 개념이죠. 완공 제한 없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이 이사를 잘해요. 알아봐 드릴 수 있다. 용역업이 아니고 용역알선업이에요. 이것도 알선 글자 빠져서 잘 나와요. 용역업이 아니고 용역알선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공매 이렇게 됩니다. 요건 따로 설명 좀 드리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세부적인 내용 좀 더 갈게요.
먼저 94페이지 보면 법인의 개공, 요것만 이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일단 양걸 1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법인인 개공의 겸업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 나오죠. 현행법무사 규정. 그리고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문제 제재가 있겠죠. 95페이지 봐줘요. 95페이지 밑에 있네요. 예. 적는 게 더 빠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다시 94페이지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그 해당 규정이 없다 해서 화살표 꺾어가지고요. 상치, 상대지 등록 취소 요거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양갈래 2번에도 있네요. 개공의 법인인 다음 규정된 겸업 이외 업무하였을 경우 이는 상대지 등록 취소, 즉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게 더 좋은데 밑에 있네요. 자, 하나씩 합시다. 일단 관리 대행업은 특별한 거 없어요. 말 그대로 관리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설팅업도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되 3번부터 봐요. 프랜차이즈업 이건데 개공의 대상으로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중개업의 경영, 기법 경영 정보 제공하고요. 동그라미 1, 2 참고로 보고 자, 4번 분양 대행업. 이걸 주상복합이라 기억하세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인데 토지 안 되고요. 뒤에 토지 가입하고요. 동그라미 1번, 2번은 말 그대로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토지 안 된다, 면적 제한, 청수 제한 그런 거 없다. 쭉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방갈로 5번 용역업이 아니라 용역 알선업이다. 하되 6번 이제 하기 전에 내용 정리하고 봅시다. 요 두 가지 정리를 할게요. 요 얘기 먼저 정리합시다. 저도 뭐 경매는 하다가 뭐 시가지 유되면 하고 하는데 실제 이게 수업용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경매보다 공매가 더 어려워요. 공매를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작은 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금 규모성 있게 해버리면 더 난감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싸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경매 잘못하시면 여러분 매매보다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분양이 통상적으로 매매보다 좀 비싼 편이 많은데 엄청나게 독박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건 실무적이고. 자, 이제 순수 이론적입니다. 이제부터 이론만 할게요. 경매와 공매입니다. 시험은 이론적 나와요. 경매와 공매 중에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라고 하면 경매가 더 위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하려면 권리분석인데 여러분 그 사설학원에서 하는 권리분석 특별한 거 없어요. 경매 정보지 가지고 합니다. 이 법원에 가게 되면 정보지 일주일짜리 주거든요. 그거 하면 그 경매 컨설턴트 하는 애들 전부 다 이 경매 정보지 가지고 해요. 그래가 돈 벌어먹고 하는데 그 책임 소재 없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 돈 다 띄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대로 알아보고 왔어요. 얘는 권리분석 10초도 안 걸립니다. 인터넷 출력 속도에 따라 한 1초, 2초 이렇게 돼요. 권리분석하고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이 구매하는 거 있죠. 이걸 입찰 신청이라 할까요? 있습니다. 자, 권리분석과 입찰 신청. 권리분석은 일종의 사과 껍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좋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사과 껍데기 되게 좋아요. 배워보니까 여기 상했네. 그럼 기분 더 나쁘겠죠. 여기 상했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찰 신청이 권리분석보다 더 위험하다 이것입니다. 요 위아래 수직으로 보자면 자 빨간색 잡았어요. 경매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다른 말로 매수 신청이라 해요. 사러 가니까. 자 이제 빨간색 제가 쓸게요. 제한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통하여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이건 반대로 적을게요. 제가 입찰 신청, 매수 신청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합니다.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의 교육을 들어야 돼요. 이 법에 따라 실무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실무 교육은 경매를 하기 위한 실무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무 교육을 듣고 가까운 지방 법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여러분에게 힘을 하나 실어줍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경매장에 가서 대신하여 하는 대리인 정서를 줘요. 요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사 합법적인 사람은요, 경매 갈 때 변호사, 법무사, 매수 신청 대리인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불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여러분이 해놓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다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전문가적 대우를 받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노란색 할까요? 노란색의 경우는 자유롭게 합니다. 개공이면 다 가능해요. 경매를 권리 분석하거나 공매를 권리 분석하거나 공매를 입찰 신청하는 건 요 노란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되면 말 그대로 개공이 되면 개공이면 가능해요. 자, 요거 내용 쓰고 지울 겁니다. 정리하고 95페이지 보게 되면 경매 공매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공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리고 국세진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그리고 뒤에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봐요. 개공이 민사집행법에 의해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또는 입자 신청 대리 이거 얘기합니다.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 받아야 하며 역시 이 법률에 따라 보수 제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봐요. 개공의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공매에 대한 권리 분석 및 공매에 대한 입자 신청 이것은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공이면 충분하다. 그런 내용을 띄고 있죠. 자, 이제 양걸로 3번은 일단 지금은 보지 마세요. 이거 좀 지우고 또 다른 얘기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걸 경매에 있어서만큼만 좀 특이한 거예요. 즉 제가 노란색 잡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임의적인 이 겸업은요. 보수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양 대행업 같은 경우는 뭐 빌라 같은 거 좀 작은 거 하나 해도 700, 1000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많아요. 그래서 중개수수료 이상으로 많이 벌기도 합니다. 이런 건 보수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제가 적으려고 하는 것은 이 법인, 중개법인 외를 합니다. 중개법인 외. 자, 개인이 있겠죠. 개인인 개공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개인인 개공만부터 하죠. 자격증 있죠. 이 사람도 중개업을 전문하는 개공이죠. 따라서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하는 이 6개 겸업, 6개 겸업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타도 합니다. 제가 아는 개인인 개공 그 사람은요. 로또방하고 같이 해요. 로또요. 그리고 또 로또도 수익 괜찮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른 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여러분 사채업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혼 상담소도 같이 운영해요. 하여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쌤 왜요? 저 어린이집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개법인 하라고 해야 됩니까? 개인입니까? 개인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개공 말고 과거 기득권인 부칙 제6조 2항 중개인입니다. 이 사람도 중개업자니까 중개를 업을 하니까 중개업 가능하고요. 자, 6개 겸업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5개 겸업만 가능해요. 뭐가 하나 없을까? 경공매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경공매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너무 웃겨요. 전문적인 교육을 안 들었어. 그게 말이 됩니까?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기타입니다. 기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양걸로 3번 굳이 안 봐도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뒤에 96페이지 업무 지역하고 중개대상물 범위인데요. 요건 간단합니다. 좀 어디다 적을까요? 그 96, 97 있죠? 그냥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요걸 좀 지우고. 원래 칠판을 잘 안 지우는 습성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업무 지역하고 범위죠. 자, 지역 범위 좀 적을게요. 이렇게. 지역부터 합시다. 일단 이렇게 간단해요.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극히 안 나옵니다. 예전에 좀 나오다 요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중개인만 제한이 있습니다. 중개인만. 원칙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 사무소를 기준으로 시도만 가능해요. 시도. 그럼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는 3가지입니다. 자, 요 3가지 순서대로 걸쳐야만 돼요. 요 동시요건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이 정보망이 이 개공들만 보는 것인데 그곳에 많은 개업공인 중개사들의 물건을 올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자신의 사무소 소재 시도를 벗어나서 시도 외의 물건이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공개된 거. 그러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여러분이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서울에 물건을 올려놨다면 그땐 가능하다. 그걸 얘기해요. 자, 그렇지만 중개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국이에요. 자, 시험 문제 하려면 오지 선택이 돼야 돼요. 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 이 원칙을 위배하잖아요. 위배하게 되면 업무 정지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하면서 예를 좀 들어보죠. 만약에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 채용. 여기 있는 중개인이 소공을 채용했어요. 자기가 자격증 없으니까 전공 못한다 해요. 소공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죠. 직원을 보조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주인이 시도니까 나도 시도밖에 못해요. 그리고 보조원의 경우는 우리 대장이 어떻게 전국이니까 나도 전국으로 할 수 있어요. 즉 부모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97페이지인가요? 자, 97페이지는요.
대상물인데 중개대상물 차별 없음. 이게 답이에요. 모든 개공 동일함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내용 하면 이제 97페이지 가지고 문제풀이가 대체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고용인하고 임장 등록 휴표업은 다음 시간 해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